예, NH 인베스트먼트 포럼 드디어 이제 산업 전망으로 갑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신 NH 하우스뷰도 이창목 센터장님께 들어봤고, 그리고 전적인 국내 주식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숨가쁘게 이제 달려야 할 놀이터에 왔습니다. 바로 산업 전망인데, 첫 번째 주제를 참 고민 많이 했는데, 자, 화면에 보이시죠? 무려 제 왼쪽, 오른쪽 5명의 전사들이 출동했습니다.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바로 그린이라는 색깔. 출연자들을 보니까 이 그린이 사실 약간 풋풋한 그런 느낌인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렇게 풋풋한 느낌은 없지만, 마음만은 그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5명의 남자들입니다. 자, 먼저 그린이라는 것은 바로 2020년 엄청난 투자 붐을 일으켰던 바로 테마 아니었겠습니까? 그린에 대한 영역은 상당히 넓죠. 자동차, 2차 전지, 환경, 그리고 신재생이라는 또 새로운 우리 투자에 대한 키워드였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정현승 연구원, 그리고 황유식 연구원님, 이민재 연구원 이렇게 오셨어요. 바로 그린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좀 잡아주실 거고, 약간 제 왼쪽에는 유명하신 분들이시네요. 고정우 연구원님, 또 조수홍 연구원님, 바로 자동차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린에서. 두 분께 자동차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여쭤볼 겁니다. 약간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벌써 두근두근 되는데, 어떤 투자 전략을 삼아야 되고 어떤 기업 살펴봐야 되는지, 야, 이거 뭐 끝까지 이거 본방 사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그 초석에는 바로 그린이라는 숫자가, 그린이라는 색깔이 깔려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황유식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한 좀 초보자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그린이라는 이 테마는 올해 상당히 붐을 일으켰는데, 내년에도 이것이 이어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에 대한 관심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2050 탄소 제로, 탄소 넷 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2050년까지 달려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020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30년 동안 가야 되는 이제 화두고, 이게 지난 그 산업화 이후에 100년 이상 지구가 이제 좀 오염이 되었죠. 특히 지금 많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기후 환경 변화고요. 이게 탄소 배출, 100년간 이제 배출했던 걸 이제는 이제 위기다,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이걸 회복해 나가는 과정. 앞으로 한 30년을 두고 회복 과정으로 가겠다. 그게 지금의 이제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그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이제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정부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어디다 풀 거냐? 그린에다 풀겠다. 일자리 창출도 좋고, 그리고 명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미국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됐고요. 국내에서도 그린 뉴딜을 그 기치로 많은 투자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동차 쪽에서도 이 그린, 이 환경 규제의 진행 속도도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예, 일단 유럽하고 중국이 좀 대표적이고요. 예. 앞서 얘기했지만은 유럽이 2050년에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예. 목표로 하는 그린딜에 합의를 했고요. 자동차 시장에서는 이 그람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30g에서 95g으로 낮추는 예. 그런 감축안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못 맞출 경우에는 이제 그람당 95유로의 벌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인 NEV 크레딧
제도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올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한 상황인데요. 예. 지금 뭐 유럽이나 중국 지역에서의 어떤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동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 지금 모이신 분들 중에 전기차 지금 오너이신 분 계십니까? 없네요. 아직까지 이 보급이 전 글로벌적으로 좀 보급이 한 10%도 안 되죠, 지금. 네,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점유율이 한 2% 정도 되니까요. 예. 야.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기준으로. 요 관련된 좀 인덱스한 내용들은 또 옆에 고정 용어 좀 이따 여쭤볼 건데.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재생 에너지 쪽도, 소위 이 발전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정현승 연구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신재생 에너지, 성장, 이 그림, 상당히 좀 가파라질 것에는 역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데,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소위 너무 많이 올랐다, 밸류에이션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약간의 좀 비관론적인 그런 일면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셔야 되고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죠.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예. 전체 글로벌 발전 시장에서 대략 지금 이제 한 10% 정도 수준까지는 왔고요. 예. 그래서 아직 갈 길은 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 개발이 되면 한 뭐 30%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긴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잘 생각해 보시면 환경 정책이 사실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었던 한 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유럽의 그린딜이라든가 한국의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예. 뭐 중국, 일본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고 이제 미국의 바이든 이제 후보 이제 아직 대선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 관련 정책들까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사실 주가 상승폭이 매우 컸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올해 주가 상승폭이 매우 높았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책적 공백기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한 3개월 정도는 미국도 아직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뭐 단기에 어떤 특정 국가에서 정책이 나온다는 그런 거는 아직은 가시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예. 정책 모멘텀이 약간 조금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길게 보면 아직 성장 트렌드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 정책적 공백기 약간 구간에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책의 있습니다. 공백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블루웨이브 쪽으로 약간 이렇게 확정이 되면 오히려 의회의 분열이 아니라 의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정책의 공백기는 짧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미국 내 정책 같은 경우는 예. 이미 벌써 주가에는 이미 그 바이든 후보의 당선 정도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보다는 실제 그 2조 달러의 네. 규모가 어떻게 배분되면서 어떻게 이제 투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정책은 결론적으로 새 정부가 만약에 이제 그 구성이 되면 이제 그거 돼야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어느 정도 예열 단계로 본다라면 오히려 이쪽에 대한 투자 적기를 만약에 여쭤본다라면 오히려 약간 좀 2분기, 3분기 갈수록 좀 가열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려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당장은 미국의 정책보다는 예. 지금 이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중국이 이제 양회에서 네.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중국도 사실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중국 정책을 뭐 3월달 이후부터 좀 바라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저기 이민재 연구원님, 이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석탄의 시대 점점 저물어 가면서 이게 재생에너지가 소위 주발전 이렇게 활용될 가능성도 사실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네,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끝난 건가요? 좀 더. 네, 그렇고요. 일단은 좀 이제 정현승 연구원이 정책적인 부분들 좀 말을 해주셨고, 예. 이제 제가 드릴 부분들은 이제 뭐 발전 포트폴리오나 어떤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살펴보자면, 예. 일단은 주 발전원으로
아직 나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네. 미국 캘리포니아를 예를 들어보면 20%가 넘어가면서 지금 소위 말한 더커브라고 하는 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이제 하나가 ESS에 예. 대한 설치 확대 이런 부분들인데 네. 그만큼 재생에너지는 그 독립적인 발전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뭔가 부가적인 것들과의 시너지를 필요로 하는 발전원이 아직은 네. 이기 때문에 주 발전원으로 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글로벌 모두 다 동일한 현상을 겪고 있을 텐데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이제 정책 외에 어떤 다른 것들 살펴보면 아리백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이라고 하면은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의 100%로 재생에너지를 충당하겠다라는 자발적인 캠페인인데 예.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건 예전에는 전기를 그냥 사다 쓰고 말았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최적의 발전 포트폴리오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정부 주도의 어떤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기업들까지도 같이 리드하는 시장으로 변화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찾아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주 발전으로 등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눠야 할 대화가 수소입니다. 수소. 이거 수소 에너지도 우리가 또 챙겨야 할 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일단,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정현세 연구원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소 에너지가 정말 떠오르고 있는 이슈죠. 떠오르는 이슈인데, 왜 이렇게 계속 수소를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수소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두 번째로는 수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제 부산물이 물이라든가 예.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높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네. 첫 번째 포인트를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는 가장 큰 문제점 출력이 변동한다는 부분이고 네. 그 부분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을 우려하시는 분들 그래서 아까도 질문을 주셨다시피 주 전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네. 큰 고민이었는데 수소를 통해서 이제 이를 에너지를 예를 들어 남는 잉여 전력을 저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 두 번째로는 수소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첫 번째로는 대용량으로 갔었을 때 예.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대용량으로 갔었을 때 조금 그 에너지 저장이 좀 용이하거나 네. 두 번째로는 또 부산물이 물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온실가스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과 이 자체적인 특성이 좀 온실가스 감축에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이야기가 이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옆에 황유신 연구원님도 수소에 대한 부분 상당히 스터디가 좀 많이 되어 있으시고 커버하는 종목도 일부 수소 연관성 있는 종목들도 있죠. 하나그룹 특히 하나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신 부분인데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리레이팅도 충분히 2021년에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표죠. 네, 수소 기업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굉장히 좀 큰 지금 아웃퍼폼이 기대되는 이제 분야로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그 이레나라고 이제 신재생 관련 협회 거기 자료를 보면은 이제 2050년까지 우리가 카본 제로로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발생하는 카본을 어느 분야에서 얼마만큼 줄여주느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장 많은 건 풍력이 이 화석연료 대체하면서 줄여야겠고 네. 그 다음에 태양광이 줄이겠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면서 줄이겠고 예. 수소가 거기 한 19%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예, 지금 거의 뭐 빵인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 전체 이제 카본에 이제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 19%를 수소가 좀 줄여준 굉장히 큰 포션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동차와 이제 비등한 그 정도까지 올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산업이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만큼의 큰 산업이라면 임팩트가 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수소, 이제 화학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거는 부생 수소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서 이제 수소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NCC 기업들, 예.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LG화학, 뭐 부생 수소 나오니까 얘네들이 뭐 수소 기업이다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어서는
리포머 공정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를 이제 CH4인데 그거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수소를 하는 거. 근데 마찬가지로 카본이 좀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린 수소를 이제 원하는 거죠. 예, 물을 분해해가지고 예. 깨끗한 물을 분해해서 예. 뭐 수소를 만든다. 예. 근데 이제 그 분해하는 에너지도 또 이제 그 신재생,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다. 이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나 솔루션이 이제 그거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분해 기술이 뭐 예전부터 물 분해는 되지만 결국엔 효율의 문제거든요. 그 효율이 현재 나와 있는 기술보다 30% 이상 좋아져야지 이게 지금 상업화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어느 기업도 거기에 지금 도달한 기업이 없고, 예. 뭐 똑같은 그 출발선에서 지금 출발을 했고, 하나 솔루션이 그런 분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소를 만들면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장 탱크. 예. 지금 뭐 그 수소차 넥소도 저장 탱크가 이제 들어가고 있지만, 하나 솔루션도 기업을 재작년 말인가요? 인수를 해서 네. 저장 탱크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람회를 가면은 이 저장 탱크가 이제 전시가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자동차용이나 그리고 이제 그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이제 저장 탱크 이쪽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종합화학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운영을 하겠다. 충전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을 깔아서 물 분해하는데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예. 그러니까 수소 생태계를 그린 수소 생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라는 게 하나 그룹의 목표고 지금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수소를 좀 광범위하게 가장 많이 지금 깊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확실히 그 화학을 전공하신 분답게 상당히 알기 쉽게 설명 잘 부탁드려서 잘 해주셨고, 자, 방금 말씀 주신 황윤식 연구원이 또 LG화학을 커버하고 계시고, 또 제 왼쪽에는 이 고정호 연구원이 바로 삼성 SDI를 커버하고 계신데, 자, 사실은 주도주로서 계속적인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녀석들이겠죠. 바로 2차 전지인데, 사실은 주가의 상승 트리거는 테슬라가 제공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삼성 SDI, LG화학 분석하지 말고 그냥 선행지표 테슬라의 주가 보면 되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접근하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만큼 테슬라의 이 주가 포텐셜로 인한 약간 종속된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2차 전지 생산 프로세스 과정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테슬라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테슬라의 2차 전지 생산 가능성, 이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뭐 지난 9월 달이죠. 예. 9월 달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예.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과 관련된 뭐 얘기를 이제 하지만 실제로 이게 직접 투자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낮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보면 앨런 머스크라고 이제 CEO죠. 예, CEO는 여전히 파트너사와의 이제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밸류 체인들을 예. 조금 놓고 보면 예. 이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여전히 테슬라의 이제 비즈니스 확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투자를 해서 자체 생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습 효과라는 게 이제 저희가 있는 게 예. LG화학과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를 생산한 경험이 20년이 이제 훌쩍 넘어버립니다. 예. 근데 A라는 기업, 뭐 LG화학인지 삼성 SDI인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는 A라는 기업의 최근 유럽의 생산 시설의 수율을 놓고 보면 예. 생각보다 수율 개선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생각보다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조립까지 가서 놓고 보면 이 생산 수율 자체가 더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가 배터리와 관련된 이해도 자체는 굉장히 높겠지만 예. 실제로 생산에 직접 참여해서 요거를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 불리한 게임이 제 생각에는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놓고 보고 있고 실제로 뭐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럿
그러니까 시험 생산 라인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데 예. 그 규모 자체가 지금 계속 뭐 10기가 정도 수준에서 이제 멈춰져 있어요. 예. 이건 장사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말 그대로 R&D 설비라고 놓고 보면 일부 시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테슬라의 이제 자체 생산과 관련돼서는 조금 내부 계획보다는 조금 부풀려졌을 가능성은 조금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 LG화학과 삼성 SDI의 관련된 이 밸류체인 종목들도 다 함께 어울러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LG화학 지금 테슬라 납품에 대한 그 신형 배터리인가요? 그거 납품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거죠? LG화학. 예, 그럼요. 열어두고 있어요. 그럼 LG화학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SDI는 좀 더 주가 탄력이 좀 덜해질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같이 가는 입장이고요. 같이 가는 입장인가요? 예, 손잡고 같이 가는 입장이고요. 예. 예. SDI랑 LG하고 자꾸 가려고 아니 그럼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참 그 부분이 투자 이 전략 관점에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그 관계는 이 재판 아직 이제 미지수가 남아 아직은 이제 있죠. 12월 10일 날 이제 ITC 최종 판결 예정입니다. 그게 남아 있고 하여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펼쳐질 거에 대한 이 자동차 섹터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 조수홍 연구원께 여쭤봐야 되는데 여전히 비싸다. 이 논란은 계속 갈 것 같거든요. 테슬라의 독주 이어질 수 있을 거냐? 일단 뭐 테슬라가 계속 비싼 주식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뭐 논란은 계속이 될 것 같고 네, 또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독주해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만한 이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구조를 보면 사실 테슬라와 그냥 나머지 회사들 뭐 이 정도의 구조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고요. 테슬라는 뭐 볼륨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한 50만 대, 내년에 이제 유럽 공장 가동되면 한 70만 대, 후년에 100만 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회사고요. 뭐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예, 그다음에 후방 쪽에 가는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해서 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장기 성장세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예, 이제 내년에 좀 봐야 될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테슬라가 올해 중국에서 2월 달에 한 3,900대 정도 판매를 처음으로 했는데요. 예, 마켓 쉐어가 27%였고요. 예, 10월 달에 한 12,000대 정도 팔았는데 마켓 쉐어가 9.1%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후발주자들의 성장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가 글로벌 전동화의 문을 열어놨고요. 예, 이제부터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도입을 통해서 어, 이제 후발주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오면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기 전용 때문에 플랫폼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도입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거는 예. 전기차만을 위한 차량의 뼈대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예. 들면 지금의 전기차는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만들어서 네, 그걸 전기차로 변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터나 EV 같은 게 그런 거고요. 예. 이제 전용 플랫폼 내년에 도입되는 전용 플랫폼은 이제 전기차 구조만을 위한 뼈대를 다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품 공용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예, 원가 구조라든가 제품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선되고요.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ID3, ID4가 내년 초에 나올 거고 예. 뭐 현대차는 EGMP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년에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격차를 줄이면서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시장이 훨씬 커지고 대중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테슬라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이제 후발주자들의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게 예. 내년의 그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뒤에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투자 의견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의견도 잠깐 뒤에 여쭤볼 겁니다. 자, 그 에너지 관련 그 소식들 중에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단골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재 사건입니다. 어떤 화재 사건입니까? ESS. ESS 화재 사건만 나오면 연관된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좀 네거티브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ESS 화재 소식이 별로 안 나오네요. ESS 요것이 오히려 2021년에 이 그린 산업에 관련된 공부하실 때 오히려 모멘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민정 의원님, 저 ESS가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제도 개편도 좀 많이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국내 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예. ESS 제도 자체는 2018년에 이제 피크 저감용과 2019년에 그 재생에너지 연계용 REC 가중치를 줬던 두 가지 제도가 가장 유명했고 그것 때문에 ESS가 빠르게 설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2018년에 있었던 피크 저감용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가 대기업들 중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기에 대해서 ESS 기기에 대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은 무리한 운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단점은 3년 동안 가중치를 3배를 주고 그 3년 후부터는 1배로 가중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일단 있었고요. 그다음에 19년에 재생에너지 연계용 같은 경우는 REC 가중치를 5.0을 2020년까지 설치할 경우 주고 그다음에 21년 이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4.0으로 떨어뜨리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기기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1메가와트아워 ESS 설치했다고 운영을 아예 안 하면 재생에너지 연계용에서는 가중치를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대상 자체도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중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와중에서 이제 발생한 것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보니까 26건 화재 중에 24건이 재생에너지 연계용이었고요. 예. 한 건이 피크 저감용, 한 건이 이제 한전 주도의 주파수 조정용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조금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보면 결국은 캘리포니아를 볼 수밖에 없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진행되는 보조금 형태를 보면은 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설치하고 나면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재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지는 건데 예. 우리나라도 이제 재생에너지 연계용 REC 가중치의 제도는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잠깐만요. 그 REC 가중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투자자분들은 그게 잘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잠깐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RPS 제도라는 걸 통해서 REC 가중치가 발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RPS 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발전소가 있으면 거기에 발전소는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만큼을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산한 신재생 발전 사업자한테 그 신재생 발전한 내역을 사오면 되는데 그 사오는 인증서가 REC라고 하고요. 예. 그 각각의 발전원별로 설치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각각의 가중치가 다르게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은 가장 현재로서는 발전 단가가 낮기 때문에 한 배에서 한 1.5배 사이. 풍력 같은 경우는 육상은 뭐 1.2배에서 해상 풍력은 많게는 3.5배까지. 아시다시피 ESS 설치 단가가 가장 비싸기 때문에 4배에서 5배. 이렇게 가중치가 달라지면서 1을 생산했을 때 받는 REC 크레딧이 달라지는 건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가중치를 주는 형태의 REC의 가중치를 주는 형태의 보조금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다시 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네. 회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다시금 대기업들이 설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ESS를 포기 안 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또 미치는 섹터가 있어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ESS 화재로 살짝 좀 맘 상했던 1, 2년 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모멘텀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네, 이제 뭐 화제가 이제 많이 이게 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세락론이라는 것도 한번 불었습니다. 네, 네. 뭐 그러면서 결국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SDI, LG화학 같은 업체들이 네. 뭐 대규모 이제 뭐 충당금도 쌓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도 이제 많이 겪었는데 네.
이제 빛이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조금 저희는 네. 주목하고 있고요. 예. 근데 앞서 이제 이민재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ESS가 이제 성장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변동성 에너지 측면이 크기 때문에 예.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 같은 이제 에너지 발전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장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예. 예, 배터리 기반의 이제 ESS가 설치가 이제 동반 확대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뭐 그렇게 되면 SDI LG화학은 예, 수혜를 클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이유는 뭐냐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점유율이 저희 추정 기준으로 60에서 70%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이 두 네. 업체의 점유율이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예, 결국에는 뭐 독보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약간 그런 영업 상황 또는 수주 상황을 놓고 보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예, 되게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는 이제 국내보다는 저희는 해외 쪽 시장에 대해서 예, 더 성장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달 시장을 가만히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이 석유 섹터, 화학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늘어나는 듯한 분위기예요. 지금 계속 우리 그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린 얘기를 계속 거듭할수록 정유, 석유, 화학 요쪽 동네들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특히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성적표를 열어보니 네. 중위권 하던 학생이 갑자기 전교 10등 안에 드는 그런 전교 1등입니다. 전교 1등이니까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상당히 수급적인 흐름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간 좀 이게 양날의 칼, 어쨌든 좀 투자 방향이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타격은 입잖아요. 그 2050 탄소 넷제로의 사실 이 정유랑 화학은 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명확하고. 근데 지금 이제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믹스돼 있다고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예. 일단 경기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린을 좀 더 빨리 하자. 이렇게 투자가 집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됐으니까 예. 코로나는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장. 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언택트 소비를 하면서 경제를 계속 돌리고는 있어야 되는 상황.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상황 하에 석유화학의 그러니까 뭐 정유 석유화학 수요의 변화를 보면은 네. 일단 이동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금 뜨질 않고 뭐 자동차 운행도 이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선박도 뭐 다니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유 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운송 연료 수단이에요. 예, 생산 제품, 정유 제품이라는 게 예. 운송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원료. 근데 이동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유는 단기적으로 죽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카본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이 위축되고, 예, 이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하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차 타고 백화점 가서 이제 물건을 직접 사오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자동차 끌고 가솔린 떼면서 뭐 이제 갔다 오는데 지금은 그게 없죠. 집에서 옷 안 입고 예.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물건이 이제 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포장지에 막 겹겹이 싸서 오고 그리고 음식도 이제 배달해 먹으니까 예. 음식 배달 용기 열에 강한 게 이제 PP예요. 그래서 PP 그리고 PS 그 페트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비닐봉지 PE에 싸서 오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계속 이게 네. 계속적으로 이게 주문이 더 많이 늘어나는 예, 상황. 예. 그러니까 그 언택트를 위한 소비를 해주는 이 수단이 사실은 화학 제품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희 집도 지금 뭐 소파를 바꿨어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맨날 예. 소파에서 뛰어놀고 하다 예. 보니까 금방 닳더라고요. 예.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는 PVC와 예. 뭐 폴리우레탄 그리고 이제 TV도 바꿔야 되니까 네. 화상으로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이제 가전기기들이 다 ABS, PC.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석유화학 시장의 강세는 네. 저는 코로나 특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네. 이런 소비는
쉽게 줄진 또 않을 것 같아요. 패턴이 이제 그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니까. 근데 다시 조금씩 정상화되면서 내려오는 거고, 네. 경기 회복을 노려야 되죠. 예.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뭐 카본 제로를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떻게 제품군을 그런 넷제로로 가는 그 제품으로 바꿔주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지금 화학 기업들이 하는 게 2차 전지, 수소, 태양광 이런 분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 수에 좋고 장기 전망이 좋은 위주로 우리는 이제 피킹해서 가져가자.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종목 위주로 추천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쇼파를 바꾸신 황유식 연구원의 도움 말씀 들었고, 자, 아까 이민재 연구원님 말씀 들을 때는 계속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계속 나오는데, 정현승 연구원님,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재생 쪽 에너지 체계에 대한 부분은 역시 미국 시장, 미국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커진다. 요건 알겠는데, 우리 나라 수혜를 받는 기업이 연결고리를 좀 잡을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강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미국 정책이 이제 곧 그렇게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구체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효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시차가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림을 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네. 그래도 미국 시장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저희 뭐 황우식 연구원님 하고 계시는 하나 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모듈 쪽을 이제 미국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고, 예. CS 윈드라는 기업이 타워를 또 미국에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예. 국내에는 이 두 개 기업이 가장 지금 미국 쪽 노출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일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동국 SNC 같은 이런 기업들이 미국 쪽 익스포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노출도 측면에서는 이 두 기업들이 좀 앞서 말씀드린 네. 두 기업이 조금 더 노출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네. 정책이 구체화되었던 시점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황유식 연구원은 참 바쁘시겠어요. 하나 솔루션, 이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의 솔루션, 그린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 계속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실 것 같은데. 자, 저기 끝에 앉아있는 이민재 연구원님의, 자, 투자 전략. 투자 전략은 결국 기업, 종목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기승전, 한전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사실 올해 코로나, 코비드19 이 세상에서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기업 중에 하나다. 오히려 저 PBR, 저 퍼, 소위 가치주에 항상 껴있는 한국전력이거든요. 내년도 실적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주린이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동안 가치주, 그다음 뭐 PBR 0.2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어떻고, 뭐 원전이 어디가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를 작년까지는 많이 드렸습니다. 예. 올해부터 드리는 말씀은 한전은 이제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부의 굴레,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굴레에 예. 움직이던 회사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명확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내년부터는. 그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는 그 정부, 그동안에 이제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실적, 그러니까 의존적인 회사가 그 부분들이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정기사업법 개정안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건 한전 별도법인의 해상풍력 진출 여부입니다. 물론 이게 별도법인이 해상풍력을 해도 되고 한전 연결법인이 해도 됩니다. 뭐 어떻게 됐든 지금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는 해상풍력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전이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국내만 할까라는 거죠. 만약에 2030년, 34년 기준으로 20기가와트 중에 절반 이상을 한전이 하게 되면 10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을 운영하는 업체가 되는 건데, 예.
글로벌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렇게 어허. 되면 운영사들 중에서요. 예. 그러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계속 나갈 수 있고요. 뭐 이전에 이제 수소 황교익 연구원이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수전의 그린 수소이거든요. 재생에너지를 네네. 통한. 그랬을 때 메인이 되는 건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기가 이제 수소 생산의 가장 주 원동력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때 팀 코리아라는 게 다시 또 될 텐데 네. 거기에 이제 결국은 앞서 나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발전원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운영 경험과 시공 뭐 폐쇄까지 전부 전 과정에서의 경험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경험을 내년부터 이제 시작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변동제를 통한 이익 안정성과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라는 고질적인 닉네임을 갖고 있는 한전이 이 성장 모멘텀이라는 날개를 과연 2021년에 보이시죠? 뒤에 화면 로드 투 리커버리 세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런지 상당히 관심되는 종목인데 현대차, 기아차 사실은 저기 조성연구원이 사실은 이 자동차 섹터, 특히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시지는 않았다. 2020년을 보면 초반에는 근데 점점 이게 포지티브한 의견으로 바뀌신 배경에는 방금 대화 나눴던 한전의 2021년 그림처럼 현대차 그룹이 가치주 개념에서 성장주라는 날개를 다른 것과 아까 얻은 것과 좀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소개해도 될런지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드 이카노미인데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근데 이제 뉴 이카노미로의 사업 전환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뭐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자율주행을 접목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그 과정에서 그 내연기관차 판매가 잘 돼야 네, 그런 전동화라는 어떤 사업 전환도 순조롭게 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재 사업의 개선 그리고 앞으로 사업 구조 전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평가 상태에서부터 이제 기대감으로 반영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로 현대차 그룹이 물론 내년, 내후년 뭐 수소차에 대한 생산 라인 계획이라든지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차 판매에 대한 이슈들로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제고 가미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도 실적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빅백스라는 걸 좀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실적에 대한 고무적인 흐름이 내년에도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내년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허,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예. 한 차를 개발하는 데 한 3년, 5년이 걸리고 그 차가 출시돼서 이제 제품 사이클이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노후화기를 겪잖아요. 예. 그 제품 사이클이 한 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성공적으로 이제 론칭이 될 때와 안 될 때, 이때가 이제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 기간이 좀 긴 편이고요. 예. 뭐 지난 한 5년 정도가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이었었잖아요. 그때 보면 뭐 이전 소나타, LF 소나타 실패하면서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제품 사이클 실패 기간이었거든요. 예. 그게 한 5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뭐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 사이클이 이제 도입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이 가장 어닝 모멘텀이 강할 걸로 보고요. 요번 사이클에서는 실적 고점은 제 생각에는 2020 내년이 아니고 후년이나 그 다음 년 정도라고 어허. 보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내년까지 펀더멘탈 개선 그리고 주가의 반영 이런 것들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이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뭐 지난 5년간 수익성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턴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거다. 이제 현대기아차 원가 개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대모비스나 한원시스템 같은 회사들의 이제 전기차 사업 비중이 계속 커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심적인 변화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짓궂은 질문이지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세 회사 중에 투자 우선순위를 굳이 점수로 매긴다라면 1등, 2등, 3등은 어떻게 매길까요? 물론 얘네들은 전교 3등입니다. 근데 굳이 1, 2, 3등을 나래비를 세운다면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제 1등은 현대모비스고요. 현대모비스. 예, 네. 2등, 3등은 사실 뭐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랑 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전 엄마가 그래서, 좋은데. 예, 저도 예, 엄마가 그렇습니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올해 보면은 상반기는 현대차가 주가가 제일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또 기아차가 제일 좋고요. 기아차가 역전을 해서 사실 연초 대비로 보면 기아차가 제일 좋아졌고요. 근데 밸류는 지금 기아차가 좀 더 싼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좀 쫓아와가지고 좀 비싸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올해 주가가 제일 못 오른 게 모비스였어요. 음, 근데 이유를 좀 살펴보면 네. 지금은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신차가 나오면서 제품 믹스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네. 마진이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또 중국은 안 좋잖아요. 음, 그러니까 완성차에 비해서 부품 회사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모비스가 불리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제 전기차 매출액이 당장 돈 안 되는 매출액이 올라오니까 예. 상대적으로 이제 단기 어닝 모멘텀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건 4분기도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내년을 놓고 보면 예. 내년은 일단 볼륨이 한 10% 이상 성장하는 이제 볼륨이라는 게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 연간으로 보면 올해 가장 못 올랐던 현대모비스가 네. 뭐 내년 한 이맘때쯤에 보면은 네. 뭐 가장 많이 올라 있는 주식이 아닐까 이 세 개 중에 뭐 다 좋게 보는데 예. 그 중에 순서를 꼽자면 뭐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모비스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홍 연구원님의 레포트들을 계속 추적을 해보면 한 1, 2년 전까지 자동차 섹터에서 좀 점수를 깎았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사업부 쪽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이런 이슈만으로 계속 점수를 깎아내렸던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레포트들을 보면 그 얘기는 없어요. 중국 쪽은 오히려 시장 투자자들은 관심에서 이제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좋아지는 게 지금 그렇죠. 이야기들이고 사실 예. 중국은 지금 관심권에서 많이 멀어졌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더 나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당장 회복을 기대하지도 않지만 예. 뭐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뭐 의외의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좋아진다면. 예. 2차 전지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뭘? 시장이 커진다는 거. 또 연간으로 계속 성장률이 계속 좋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듯한 투자자들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고체 전지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를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좀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나오는 게.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고정우 연구원이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뭐죠 그게 전고체 전지가? 그러니까 되게 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뭐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기반의 이제 전지입니다. 예. 뭐 그 안에는 이제 뭐 물도 들어가 있고요. 예. 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액상 타입의 이제 배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전고체 전지는 이 액상 타입의 이제 배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화재도 생각보다 안전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리퀴드라고 얘기하는 액상이 전부 다 빠져버리니까 더 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이제 장점들이 이제 많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가야 하는 길은 맞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오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2차 전지가 이제 리튬 이온 전지인데 예. 전고체 전지는 그 2차 전지 안에 이제 범주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내 업체들 그러면 뭐 다 어떻게 하냐 지금 투자한 것들. 근데 이제 생각을 이제 좀 다시 해보면 2차 전지 범주 안에 다양한 이제 기술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리튬 이온 전지도 있고, 뭐 리튬 황전지도 있고, 예. 전고체 전지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전지가 있는데, 많은 배터리 또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고체 전지인데, 이 전고체 전지는 아직은 좀 상용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현대차 그룹과 같이 해서 전고체 전지를 이제 같이 상용화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 이제 공식적인 상용화 시점 자체는 2027년, 2028년 그 이후에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9월 달에 이제 배터리 데이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를 뭐 공개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도 되게 많았는데, 실상 이제 박스를 한번 열어보니 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리튬이온 전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2차 전지에 기술 경쟁력만 더 부각을 크게 시켜놨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전고체 전지에 대한 기술적인 난제 부분 말고 이 경제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더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 기반의 2차 전지의 경제성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스 페리티라고 얘기하는 그 전기차의 가격대 이제 배터리가 킬로와트 시당 이제 $100를 얘기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100에 이제 도달 시점에 거의 다 이제 근접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보조금 없이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살 수 있는 뭐 내연기관차에 이제 비슷한 그 네. 가격대가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해서는 이제 배터리를 한 번 충전하면 이제 600km 이상 가는 예. 또 이제 배터리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이제 테슬라가 얘기하는 이제 반값 배터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지금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5년 뒤에는 $50 정도의 이제 배터리 가격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7년, 28년에 이제 나오는 전고체 배터리가 가격이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들 지금 열광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의 2차 전지, 요거는 당분간 10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그런 점유율을 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리튬 가격의 추이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메탈 가격과 관련돼서는 이제 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보고 있는 2차 전지에 사용되는 메탈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이제 소재들인데, 예. 또 재미난 게 앞으로의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업체들이 이게 리사이클을 많이 합니다. 그거를 흔히들 얘기하는 게 루프라고 얘기합니다. 순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원 회수를 하면서 이 자원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메탈은 분명히 뭐 한정되어 있는 네. 그런 자원이라고 놓고 보면 네. 결국에는 이런 리사이클을 통해서 원가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저희가 충분히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좋습니다. 황유식 연구원과 지금 고정우 연구님이 지금 2차 전지를 커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화학이죠, LG화학. 지금 글로벌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금 LG화학, SDI가 거의 어느 수준인가요? 거의 탑이죠, 그냥? 네, 탑 수준이죠. 수준이죠. 네. 그런데 후발 경쟁자들도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전히 그 격차, 기술 격차, 요거는 여전히 그냥 안심해도 되는 건지. 2차 전지 예, 셀 예. 관련해서요. 예, 예. 격차는 굉장히 크게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예. 아마 이제 쫓아오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가지 않나 싶은 그렇습니까? 생각이에요. 단적인 예로 네. 지금 EV 시장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커질 예정이잖아요. 네. 지금 LG화학이 지금 글로벌 지금 1등이에요. 출하량이 지금 1등으로 네. 있는데 앞으로 그 성장 시장을 쫓아가기 위해서 매년 한 3조 원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전지. 네. 그럼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3년 동안 10조 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투자해야지 그나마 이 성장을 간신히 쫓아가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산업이 커질 때 뭐 10년, 2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커갔다면 예.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는 뭐 10년 동안 이제
뜸은 계속 들였지만 성장이 지금 너무나 짧게 이제 앞으로 빠르게 이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네.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큰 성장에 이미 진입을 하면은 후발주자는 이제 쫓아오기 좀 어렵다. 예. 그래서 자본, 네. 예. 그리고 신뢰성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캐파 뭐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음. 시간 관계상 지금 동박 관련된 것도 지금 두 분이 다른 회사를 좀 커버하시는데 종목만 좀 여쭤봐야 되는데 SKC는 여전히 커버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예, 그럼요. 요즘 긍정적인 뷰도 예,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고정연구원님은 두산솔루스 쪽이죠. 일진 일진머트, 머티리얼스랑 두산솔루스. 이쪽 기업들도 내년에 어떤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전체적인 2차 전지가 증설, 투자 상당히 단행을 많이 했었고 물론 지금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걷어들이는 그런 원년해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실적 아웃풋이 이게 나오고 있는 서서히 올해 하반기서부터 그런 흐름으로 이해도 될까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흑자 EV 이제 배터리가 그러니까요. 흑자가 됐고요. 예. 앞으로 이제 지금 로우 싱글 정도 마진율, 네. 높이 마진이 그렇고 내년대 로우 미드 그리고 뭐 후년에 뭐 미드 싱글까지 가니까요. 좋습니다. 예. SDI도 실적 전망은 내년도 맑음인가요? 아주 맑음이고요. 아주 맑음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보고서를 썼는데 네. 뭐 성장의 시계는 이제 남다르다 제목으로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커버리지 기준으로 네. 주요 9개 업체 네. 2차 전지 섹터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 네. 내년 80%가 넘습니다. 대단한데요. 그 내후년에도 이제 50%가 예. 넘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익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크게 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내년에도 바쁘실 것 같고 귀여운 볼살들이 많이 빠지실 것 같은 좋은 예감입니다. 자, 이민재 연구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기업이 하나 더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공기업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여전히 투자자들도 이쪽 기업들은 소위 유틸리티잖아요. 유틸리티 역할이 올해는 좀 미진할 수 있어도 내년은 제도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쪽 기업은 성장의 날개를 달기는 좀 시기상조인가요? 일단은 준비 과정일 것 같아요. 예. 향후 25년 정도까지는 준비 과정을 하고 그 네. 이후부터 이제 빠른 성장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예. 뭐 결국은 부생수소가 이제 부생수소의 생산을 뛰어넘는 수요가 넘는 그 시점이 결국은 가스공사가 이제 LNG 게지를 통한 수소 생산 넘어가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예. 확실한 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도 그렇고 가스공사도 그렇고 예. 수소 유통 쪽에서의 어떤 롤을 분명히 정부한테 좀 하달받은 것 같고요. 예. 가스공사가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이제 뭐 굳이 제가 이제 그 수소 유통과 생산 쪽에서의 어떤 그 시장에서 어느 기업들이 조금 중심으로 봐야 되냐 예.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은 예. 일단은 당분간은 LNG의 시대이기 때문에 LNG를 대량으로 다룰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투자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회사. 뭐 가스공사가 연간 2조 이상의 캐펙스 지출하고 있고 국내에서 다루는 LNG 물량만 3,500만 톤,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정부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과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예.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라 하면 수소의 단가를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가야 하는 방향 그리고 해야 되는 역할 자체는 명확합니다. 다만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유통 쪽, 생산 쪽에서의 수소 정책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성, SK, 그다음에 뭐 LG 이쪽 총수들이 요즘 아주 예전보다 많이 친해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의선 체제로 가는 이 큰 그림들 매우 좀 합격점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LG 쪽도 상당히 좀 젊으신 후계자가 상당히 좀 공격적인 경영 활동 잘 하고 계시고 한화 쪽도
지금 뭐 김승현 회장 체제이긴 하지만 또 첫째 아들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세대 교체가 잘 일어나고 있는 이 분야, 이 대기업들도 상당히 그린이라는 이 산업에 대한 이 재편 매우 신경 쓰고 매우 공격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5명의 용사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마지막 질문은 한 분씩 2021년에 좀 주목해야 할 기업들, 뭐 나의 탑픽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오늘 첫 번째 이 산업 전망 시간은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기 이민재 연구원서부터 2021년에 봐야 할 기업 언급해 주시죠. 네, 좀 많긴 합니다. 맞습니까? 봐야 할 기업들이 정말 오랜만에 많아진 것 같고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한전뿐만 네, 아니라 SK 가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소에 대한 부분들 뭐 명확하게 어떻게 나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LNG를 다량으로 다룰 수 있는 기업이 될 겁니다. 25년부터. 네. 뭐 기존의 LPG 사업들 워낙 잘하고 있고요. PDH 그다음에 뭐 그밖에 발전 사업들 밑에 D&D 뭐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워낙 좋기 때문에 SK 가스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 예전 LS 산전이죠. 네. 아무래도 다양한 연료, 화석 연료와 전기를 다양하게 혼재돼서 쓰던 시대에서 이제는 전기로 통합되는 시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때 국내에서 전기를 누가 가장 잘 다루냐. 그것만 보셔도 LS 일렉트릭의 방향성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세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황윤식 연구원님. 저는 그 LG화학을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 그 체제 하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그런 환경인데 거기서 사실 이제 화학 기업들, 이 화학 제품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난 분기는 화학 사업 기반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좋은 실적을 거둘 거고요. 이게 마무리되면은 결국엔 향후 저탄소 기반의 어떤 제품으로 재편이 되는 과정으로 좀 변하고 있죠. 2차 전지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비싸면 또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의 CATL과 비교를 하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달 동안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진 반면에 중국의 CATL은 주가가 오히려 한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갭을 좀 메워가는 과정도 또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가야 될 기업으로 LG화학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위 이 개미동학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 물적 분할에 실망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던졌죠. 근데 그거를 외국인이 상당히 잘 받아내서 주가는 레벨업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약올리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어쨌든 LG화 내년 계속 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정현승 연구원님. 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일단은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이 역대급으로 있었던 게 이제 올해 뭐 내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는 한 차례 정도는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여전히 정책적 기반으로 다음에 매출 그로스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쪽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미국 쪽에 진출했다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기업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미국 쪽 노출도 기업들이 미국 쪽 노출도가 높은 뭐 CS 윈드나 황식 연구원님 하고 계시는 어떤 하나솔루션의 이런 기업들도 네, 충분히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다만 조금 너무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긴 그림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우식이 아니고요, 황유식입니다. 황우식. 고정호 연구원님. 네. 저는 세 개 기업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삼성 SDI고요. 전기차 ESS 시장 성장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삼성 SDI가 이제 젠5라고 하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 생산이 본격화가 됩니다. 여기에는 니켈 함량이 이제 88%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니켈 함량 88%짜리 양극재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가 이제 에코프로 BM입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BM도 뭐 고객사의 성장에 대한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하이니켈 양극재, 그러니까 니켈 함량 88%짜리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소재 중 하나가 특수전해질. 그 특수전해질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가 첨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첨보에 대한 수혜도 저희는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삼성 SDI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특수전해질 생산하고 있는 첨보 이렇게 3개 업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홍 연구원님의 자동차 섹터. 예. 그 현대 기아차도 좋게 보는데요. 예.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 모비스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내년에는 이제 전동화 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동화 관련된 손실이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가동률이 올라가는 볼륨 성장 모멘텀이 재개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안 좋았던 현대모비스의 어떤 변수들이 가장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를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장시간 달려왔네요. 하지만 못할 말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해야 할 말도 더 많았고 다뤄야 할 주제들도 세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계속 채워나갈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스터디 양도 더 많아지겠죠. 자, 공부 안 하면 이 활동에서 이 투자 전략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부지런히 기업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만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도움되는 역할을 우리 NH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여러분들 용사들이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기업 분석, 산업 분석 섹션으로 이 그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또 이제 세부적인 섹터 또 들어갈 때도 또 나오실 분들이 몇 분 보이십니다. 다시 또 그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우리 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또 이어지는 또 섹터들 뭘까요? 금융, 미디어, 엔터, 게임. 상당히 성장 모멘텀을 가미한 녀석들이 포진되어 있네요. 다음 영상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성장주들이 조금 매를 좀 맞고 있죠. 바로 이 백신 이슈로 인해서 숨겨왔던, 자고 있었던 아이들이 불뚝불뚝 일어서는 상당히 시클리컬하고 가치주 녀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상당히 궁금한 다음 섹터들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